돈을 하청 노동자들한테 줬으면 하청 노동자들이 저 안에 0.3평 사제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식약처가. 이 기사를 본 시민들은 아마도 노조를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일염 중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것이죠. 이 제도가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지고 있다. 카카오가 능동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죠. 그 대책을 여기 갖고 나오셨어야 되죠. 이 돈 받을 수 있어서 청구하셨습니까? 하청 노동자들 평생 일해도 못 갚아요. 소송액 인지 때만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 율천에 지급한 착수금 아마 억 단위일 거예요. 그 돈을 하청 노동자들한테 줬으면 하청 노동자들이 저 안에 0.3평 사제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파업했겠습니까? 노동자들 생명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이세요? SPC 그룹 반인권, 반노동, 반생명 경영 바뀌지 않으면 빵 팔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국회가 철저히 감시할 겁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홈피에 나와 있어요. 국민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고 기업의 이익만 우선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이 나라의 절반의 시민이 40년 정도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춰서 생리대 건강 영양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식약처가. 이것은 환경부와 같이 합의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같이 합의한 게 아니라 식약처가 계속 발목을 잡고 결국 국조실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환경부하고 합의한 게 아니에요. 진짜 처장님, 식약처가 정말 정책을 결정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죽어간 시민들,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정책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식약처의 이 처신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는 재난 대책은 아주 소홀히 했고 재난에 따른 영업 중단에 대한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국민 4,700만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 메신저 기업으로서 이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영업 손실을 다 카카오에서 파악하고 있잖아요. 기사들이 일일이 신고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피해액이 나왔는데 카카오가 능동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죠. 그 대책을 여기 갖고 나오셨어야 되죠. 부재라든가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니 먹통 시간 동안에는 일체 영업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피해액이 다 산출돼 있지 않습니까? 피해 전액 보상 원칙으로 능동적으로 피해 보상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의무죠. 책임이고. 이걸 안 켜졌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차관 간담회에 이렇게 참석한 게임 업체들 살펴보면 큰 업체인데도 상당수 업체가 노동관계법 위반을 했고요. 더 작은 기업들은 그 노동 환경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업체들 요구대로 다 완화해주면 주 52시간 상한제가 무력화되는 거고 다시 과로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개발자분들 만나서 의견 청취하겠다고 약속 좀 해주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가짜뉴스였던 거죠. 노조의 해명에도 기사를 수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가짜뉴스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노조는 쿠팡 측으로부터 단체 교섭 결렬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게시되어 있는 이 기사를 본 시민들은 아마도 노조를 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론사가 노동조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실관계 왜곡하면서 언론 윤리 헌장을 위반하면 어떻겠습니까? 언론의 신뢰도를 더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더 적극적인 역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일염 중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것이죠.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군이 무관용 원칙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통해서 군의 기강과 신뢰를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병 월급 인상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이 인상과 함께 사병들을 지휘할 간부들의 임금 초도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본인 생각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관함시에 개항될 우길기에 대한 우려, 일본의 구구 세력들은 여전히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면서 세력화하고 있는 입장이고
꼭 이런 관함식을 참가해야지 안보에 대응할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 공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분단된 국가로서 당연히 대결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평화를 깨는 거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국면 전환을 정부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간이 좀 되지 않았나.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 제도가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작년 10월에 작성한 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시면요, 387개 세부 사업을 각각 감축 사업, 배출 사업, 혼합 사업, 중립 사업으로 각각 다 라벨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업 수별 비중, 또 예산 규모별 비중을 파악해서 작성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구 용역은 이렇게 잘 해놓고 정작 시범 사업 추진 방안에는 감축 사업만 남겨놓고 배출 산업, 혼합 사업, 중립 사업은 아예 카테고리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정부가 이 배출 사업을 빼버린 이유가 불이익 우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총리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불이익입니까? 들어보시니까 이거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살펴보고 공부가 좀 된 뒤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후위기 우리 기다리지 않습니다. 빨리